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나무카입니다. 자,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다만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감점이나 0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과제는 제가 재학 중 작성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의 글쓰기 요령에 대해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평가 점수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고 학습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습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수의 중요성보다는 문제의 의도에 맞게 글쓰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강 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디어 영상학과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2016학년도에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법학을 복수 전공으로 2020년도 2월에 졸업하여 2020년 3월에 곧바로 재입학을 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수강했던 교과목이고요. 이번 시간은 사진의 이해에 대한 기말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과제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70점 만점에 65점을 받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객관식 시험이 기말 과제물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많은 혜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말 객관식 시험을 봤을 때 65점이면 약 3문제 정도를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하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70점 만점을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요. 3개, 4개 정도 틀린 것도 진짜 잘한 정도로 고득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객관식 시험보다는 좋은 점수지만 많은 학습자분들이 또 좋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인한 장학금 혜택에 있어서는 불리하다기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습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액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가고 저는 4.3 정도의 평점을 받았는데 운이 좋게 반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점수의 평균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과제물 형태의 이 시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4나 4.5점이 아니면 장학금을 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국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평균 80점 이상만 되면 모두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액으로 받는 데에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의 이해, 과제물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말시험 온라인 평가 문제 과제물 및 주관식이고요. 2020학년도 1학기입니다. 미디어 영상학과 컴퓨터 과학과 사진의 이해 과목이고 1학년입니다. 과제명은 코로나19 관련 사진 분석 35점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도 우리나라도 전염병에 대한 힘든 경험을 했으나 이번 코로나는 전 세계를 강타한 상황입니다. 국내 언론 매체에서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스팟 뉴스 사진, 일반 뉴스 사진, 피처 사진, 포토 에세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진을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말과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언론에 게재된 사진에 대해 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A4 3쪽 이내로 논하시오. 1.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비교하시오. 2.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왜 그 사진이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시오. 2번 예술사진과 작품 분석 35점입니다. 예술사진가 한 명의 작품을 선택하여 분석하세요. 분석 시에는 작가에 대한 조사, 작품의 배경과 작가의 의도, 사진의 의미를 만드는 요소 8가지를 적용하여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고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해 A4 3쪽 이내로 상세히 쓰세요. 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입니다. 이번 과제는 사진 작품을 통해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며 자료 조사에 기반하여 자신의 분석과 소감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의미를 만드는 요소 8가지는 교재와 강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8가지 요소 모두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누구를 선택해도 좋으나 일관된 자기 작업을 계속해온 전문 사진 작가여야 합니다. 분석은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과 작품 속의 내용이나 대상이 갖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분석도 포함합니다. 작가가 왜 그러한 작품을 했는지, 시대적,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도 조사하여 분석에 포함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글, 논문, 서적 또는 기사 등에서 이미지나 글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인용부호 사용과 출처를 참고 문헌에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온라인의 경우도 예외 아닙니다. 표절이 되지 않도록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주세요. 참고 문헌, 사진에 의해 본 교재와 워크북, 다양한 언론 매체, 온라인 매체, 오프라인 매체, 국내외 언론 모두 사용 가능함, 그 외에 다양한 논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과제가 주어졌는데 과제가 그렇게 만만한 과제는 아니에요, 절대로. 1번도 마찬가지, 1번도 고민을 많이 해야만 했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1번도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은,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월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이미지를 비교하고, 또 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야 하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그 평상시에 어떤 이제 사진 작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좀 수행하기 어려웠을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제가 어떤 분야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한 사진 작가에 대한 그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되면서 이런 과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1학기 기말 시험 온라인 평가 제출용 양식이고요. 자, 이렇게 교과목명, 학번 성명, 연락처, 평가 요령 작성하고 뭐 과제명은 뭐 별도로 적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왜 그 사진이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시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어떤 거를 선택할 수가 있었냐면, 자, 여기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비교하시오. 그죠? 이런 게 있었고,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카테고리가 왜 거기에 속하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진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자, 문제 1번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 인터넷 검색을 하여 언론에 게재된 코로나19 관련 사진을 선택하였다. 사진은 2020년 3월 16일 연합뉴스의 제목 마스크 나눴어요. 한 장애인이 쏘아 올린 마스크 기부 행렬이라는 기사에 포함된 사진을 선택하였다. 자, 이 사진인데요. 이게 코로나와 뭐 관련이 있냐, 어떻게 이런 사진이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진, 그 기사에서 게재된 사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그 코로나19라 하면, 뭐 기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연출된 사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기부, 뭐 봉투를 그 기부함에다가 넣는 장면을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이제 기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출하기 위한 기부이지 그건 진정한 기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찍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뭔가 보여주기 위해, 그러니까 단순히 사진을 찍어놓고 그냥 서랍에 안에다가 넣어놓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진을 찍는 이유가 보여주기 위함이 있지만 그 기부에 있어서는 그 보여주는 그 행위가 이제 기부의 그 어떤 본래의 의미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자라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익명으로 그냥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갈 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명은 시민이 마스크와 함께 놓고 간 손편지입니다. 사진을 설명하면 한 지체장애인이 마스크를 파출소에 놓고 간 사실이 알려진 뒤로부터 시민들의 마스크 기부가 이어지면서 마스크와 함께 남긴 메모를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사진이고 위 작품 사진의 카테고리는 피처 사진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위 작품은 스판 뉴스 사진에도 해당한다. 작품은 피처 사진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감동적인 순간을 담고 있다. 언론에는 사람이 마스크를 전달하거나 기부함에 넣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그러한 사진들은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고 있거나 포즈를 취함으로써 일상을 연출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메모를 찍은 사진은 익명의 누군가가 마스크를 전달하는 그 순간을 사진에 담을 수는 없고 남아있는 편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의 일상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얼굴과 이름이 없는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3. 관련된 다른 피처 사진. 1. 언론에 등장한 글씨와 편지 사진. 작품과 비슷한 손편지 혹은 글을 찍은 사진은 언론에 많이 등장한다. 이런 글들을 찍은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다양한데 국회의원의 수첩이나 메모를 찍은 사진이 있고 범죄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메모들을 찍은 사진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진들은 뉴스 기사에 사용되면서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피처 사진으로서의 이미지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휴대전화로 여성 사진을 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범죄 사실이 기록된 글을 찍은 사진을 본다면 사람들은 분노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메모하여 열심히 생각하고 일을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사진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와 열정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글씨를 찍은 사진. 대통령의 글씨는 피처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인 이유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글씨를 남겼다.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은 그 글씨 속에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국민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짧은 글씨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가 아닌 마음속 진심에서 우러나와 고민한 그 글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런 글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듣지 않고 유일하게 볼 방법은 사진을 통해 보는 방법뿐이다. 3. 사진으로 보는 안중일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아픔을 전해주고 있는 글을 찍은 사진도 있다. 왜군의 함대를 12척의 전선으로 격파했던 충무공 이순신의 일기인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이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글씨가 쓰여 있지만 일반인은 신문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한때 난중일기의 신문을 공개하려고 했었지만 원본을 토대로 복제한 책이 전시됐을 뿐이다. 심성미 2017 논문 확인한 겁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삶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존해준다. 우리가 난중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감동 이상이다. 사진 속에 담긴 난중일기의 그 어떤 일부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옛날 종이책에 불과할 수 있지만 사진으로 담은 글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 난중일기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 교훈을 준다. 그 외에도 현재 사회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난중일기가 언론에 거론되며 난중일기 책을 찍은 사진이 사용되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4. 사진으로 남겨진 감동적인 글. 문학작품을 읽다 보면 가슴에 와닿는 문구가 있다. 특히 문학작품의 글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글씨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글씨체를 글의 내용에 어울리도록 사용하게 되면 차별화된 느낌을 준다.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내용은 바탕체나 공서체를 사용하고 가벼운 편집글은 손글씨 같은 글씨체를 사용한다. 이것은 캘리그라피라고 한다. 이것 역시 우리가 볼 방법은 이미지다.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감성적인 글을 전달하는 것이다.
감동적인 글을 사진으로 전달하는 것은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전달할 수 있고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훨씬 더 감성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좋은 글귀를 보게 되면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유한다. 5.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사진. 고대 문명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들여다볼 방법은 기록을 보는 것이며 그 무엇도 사진으로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진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대에 따라서 역사를 보관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다.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글을 사용했으며 더 과거에는 표식과 문양으로 의사 전달을 했다. 모든 표현 방법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사진이다. 하지만 사진의 유일한 문제점은 사진이 원천이나 근원은 될 수 없고 오로지 무엇인가 순간적으로 복제해낸다는 데에 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다양한 기항 무늬와 생활 모습을 바위에 새겨놓은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진으로 암각화를 관찰하지만 사실 암각화를 찍은 사진은 가치가 없고 실제 울산 반구대에 존재하는 암각화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가치는 역사적 유산보다도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진은 과거 선사시대에 남겨진 기록들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산이 훼손되었을 때도 그 모습을 보존할 수 있다. 사진을 통해 역사 속에 있던 인간의 삶을 떠올릴 수 있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기록을 찍은 사진은 피처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 처음 제시한 손편지 역시 한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피처 사진이 될 수 있다. 문제 2번. 예술사진가 작품 선택. 예술사진가의 작품은 자동차 전문 사진작가인 팀 윌리스가 만든 작품 중에 항공기 옆에 정지해 있는 맥클라렌 슈퍼카의 사이드를 촬영한 사진을 선택했다. 그는 2019년 맥클라렌과 슈퍼 시리즈 액세서리 브로셔를 제작했기 때문에 맥클라렌 차량을 촬영한 작품이 많이 공개했고 그의 작품을 통해 맥클라렌 디자인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있다. 팀 윌리스의 작품 중에서 작품 분석. 팀 윌리스 작가. 팀 윌리스는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을 고객으로 하여 10년 이상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서 품질이 높은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팀 윌리스는 수상 경력이 많은 크리에이티브 사진 작가로서 스튜디오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의 뛰어난 작업 능력을 자랑한다. 팀 윌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인 람보르기니, 애스턴 마틴, 페라리, 맥클라렌 등과 상업사진 작품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한다. 팀 윌리스는 독창적이고 강력한 작업 스타일로 고객에게 영감을 주고 개방형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상업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팀 윌리스는 하셀블레드, 프로포토, 니콘, 엘링크롬과 같은 상업사진 업계의 고객사와 제조업체의 창의적인 작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올해의 영국 상업 광고 사진 작가 및 올해의 자동차 사진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작품의 배경.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우리 주변에서 찾기 쉽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팀 윌리스가 상업적으로 촬영하는 자동차는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없고 고성능차거나 명품 클래스에 속한 자동차의 분류에 있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동차이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 자동차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팀 윌리스는 자동차를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보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유도하고 있다. 그것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 팀 윌리스는 특히 애스턴 마틴과의 인연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팀이 특별한 협력 업체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할지 생각하던 중에 애스턴 마틴을 보러 가서 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팀 윌리스는 애스턴 마틴이 구식의 팜플렛 샷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를 새 것처럼 촬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팀의 문제는 오래되고 녹슨 자동차를 발견하는 일과 이 자동차를 복원할 수 있도록 부유한 고객이 복원 작업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이었다. 녹슬어 있는 고물차를 살 때는 10만 파운드가 들어가고 그 차를 복원하는 데는 4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다. 또한 고객이 복원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복원되는 자동차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팀의 경제적인 수입은 빈티지 자동차를 복원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그 작업을 통해 올해의 자동차 산업 사진가상을 받았고 계속 최고의 고객들과 협력하게 되었다. 4. 사진의 의미를 만드는 요소 1. 대상성 팀 윌리스의 사진 작품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만 예술성을 포함한다. 작품은 이미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협력을 받으며 대상을 선정하는데 단지 자동차만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특정한 모습을 잡아낸다. 공간은 도로 위인 것 같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 것처럼 자동차는 배경과 동화된다. 자동차라는 사실적인 물체를 담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자동차를 그 사진처럼 볼 수는 없으므로 현실이 아닌 곳에 있다. 하지만 자동차를 현실 속에 담기 위해 오히려 자동차보다 배경을 더 많이 포함하는 때도 있다. 또한 유선형의 자동차는 철제 빔으로 만들어진 창고의 직선적 구도와 대비를 이루기도 한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를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이 기계적 요소 팀 윌리스의 사진 작품 과정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결과물 또한 고객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팀 윌리스는 촬영 장비로 프로페셔널, 하스블레드 미디엄 포맷 플랫폼과 프로 DSLR을 주로 사용한다. 또 촬영 장비에서 카메라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조명이다. 팀 윌리스는 고급 프로 스트로보 조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촬영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든다. 팀은 어린 시절에도 사진을 찍고 필름을 인쇄했는데 사실 그보다는 조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수년간의 촬영을 통해 명암과 톤 그리고 위치와 빛 등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것이다. 조명을 사용하여 실루엣을 보여주거나 브레이크 라이트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등 창조적인 사진을 만들어낸다. 촬영 태도 팀 윌리스의 작품은 자동차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기 위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카메라가 지면에 닿을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렇게 하면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또 대체로 쿼터뷰를 많이 촬영하여 자동차 전체를 표현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앞모습을 끌어당긴 사진이나 자동차 일부만 보이는 사진을 촬영한다. 이것은 자동차의 진정한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다. 사진 재료 사진은 상업용 작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등 협력 업체의 홍보 자료로 만들어진다. 홍보 수단은 카탈로그나 잡지 등을 이용한다. 고퀄리티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나즈의 품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팀 윌리스는 작품을 700페이지나 되는 양장본 2000권을 만들었는데 서명을 남긴 한정판은 곧바로 매진되었다. 작품은 디지털 이미지 작업으로 진행되어 포트폴리오의 성격으로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어 있으며 책을 넘기는 것 같은 화면을 제공한다. 텍스트 사진에 붙은 문자 사진에 보이는 텍스트는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와 문양들이다. 자동차를 보는 것만으로 어떤 회사의 자동차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브랜드 네임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든다. 하지만 그 글씨는 의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당연히 붙어있는 글씨일 뿐이다. 때로는 같은 자동차라도 어떤 이름이 붙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6. 사회적 맥락 팀 윌리스의 작품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와 광고 회사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는다. 그의 결과물이 자동차와 제품의 판매에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또한 사진작가로서 기술적인 경험이 있으므로 그의 작품이 교육자로서 활용되고 있고 작품집이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큼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7. 문화적 배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소비 성향이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의 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런데 최고급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시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기가 쉽지 않다. 유럽에서 판매하는 최고급 자동차는 한정 수량이거나 주문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사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주문 생산하는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고 곧바로 시승하거나 만져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내에는 팀 윌리스와 같은 자동차 전문 사진작가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8. 개인적인 요소 팀 윌리스의 사진은 전문적인 영역의 사진이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않다. 또 사람마다 좋아하고 선망하는 자동차가 다르므로 그의 작품 영역에 한계도 있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의 배경화면을 가족사진이나 꽃사진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팀 윌리스의 예술적인 자동차 사진으로 설정해 놓기도 한다.
팀 윌리스의 사진 작업 과정은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과 자동차 사진 수집가에게 큰 인기를 얻는다. 3. 소감. 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여러 분야에 관해 공부를 해왔는데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은 구글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사진을 만드는 과정은 심오했다. 사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 전문 사진 작가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을 느끼게 되었으며 사진 한 장의 예술성이 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 자, 참고문헌입니다. 자, 이러한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과제물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그 요구하는 그 사항들 8가지 요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사진의 의미를 만드는 요소의 8가지에 대해서 구체적 작성하고 그리고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에 의해 기말 과제물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또 과제물 작성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